예전에는 근손실 두려워서 닭가슴살 100이나 흰자 100 이렇게 챙겨 먹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먹지 않지만 단백질을 따로 더 챙겨 먹거나 탄수 비중이 더 높으신데 근손실 걱정은 없으신가요? 근손실은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일어납니다. 근손실은 단백질이 부족할 때가 아니고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근육이 붙는 원리는 그냥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부위, 뭐 예를 들면 이 이두 근육을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움직임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거는 운동 하루 가서 10회 반복하세요가 아니고 그냥 계속 꾸준히 여기를 써서 뇌에다가 여기에 근육이 필요한 상태입니다라는 인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여기를 쓰고 뇌에 그런 인지를 주고 뇌가 인지한 상태에서 몸의 단백질 레벨이 어느 정도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붙어요. 그냥 운동하고 단백질 먹으면 근육이 붙는 게 아니고 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붙는 거고 근육이 빠지는 건 물론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거기에 근육이 필요 없어지니까 근육이 없어질 텐데 그거는 근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근육이 필요 없어지니까 근육이 없어진 거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손실은 언제 일어나냐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손실을 막고 싶으시면 탄수화물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안 먹어도 운동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 더 생활하기에 불편함 없고 근손실도 없고 저는 계속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최근 3년간 뭐 근육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단백질보다 탄수의 중요성. 머리가 띵 맞은 기분입니다. 그럼 운동한 날에는 평소보다 단백질은 조금 더 챙겨주고 그 외에 탄수를 잘 챙겨주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조절하셔도 되는데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했으면 알아서 뭐 계란이나 고기 같은 게 당길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막 더 억지로 더 껴서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탄고지 식단 하다 보면은 단백질 단식을 하는 이유는 자가포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세포 안에 단백질 찌꺼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쓰게 만드는 게 단백질 단식인데 왜냐하면 단백질 단식 때는 하루에 단백질을 15g 이하로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단백질을 아주 조금 먹으면 몸이 어쨌든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충당하기 위해서 세포 속에 있는 단백질을 찌꺼기를 다 갖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세포에 있는 거를 다 갖다 쓸 거예요, 일단. 그런 다음에도 부족하면 또 입맛이 돌겠죠? 그럴 때는 단백질 보충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저탄고지 할 때는 단백질 단식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 이런 식의 어떤 가이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 단백질이 약간 부족한 듯한 생활을 하면 세포에서 그 단백질 찌꺼기를 없애는 그 클리닝하는 과정을 우리는 자주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해독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어떤 좀 말이 많았는데 운동을 명백하게 많이 했다면 챙겨도 되지만 그냥 저냥 조금 한 정도라면 일부러 더 많이 챙기실 필요 없다 딱히 입에서 막 당기지 않으면 근력 운동 후 근육통이 증량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증량 원인이 될 수 있죠. 근육통이 있다는 거는 부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육통이 있다는 거는 근육에 상처가 났고 상처가 나면 거기에 뭐 혈액도 몰리고 산소도 몰리고 우리가 막 이런 데 까지면 여기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육에도 그런 작용이 일어났을 테니까 증량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근육통이 진짜 심할 때는 소화도 안 되고 배변도 어렵고 그런 케이스를 몇 번 봤습니다. 체력 증진 근육 올리는 것도 그냥 무조건 건강이 아니고 그 근육이 올라가는 그때는 그 몸에 과도기?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강도는 안 센데 상체 하체를 둘 다 근육통 골고루 있으니까 소화 배변도 안 되네요. 배고프면 심하고 거기다 지금 생리 중이라서 운동이 이렇게 그쵸. 근데 강도가 안 세도 운동 되게 잘하신 거 아닐까요? 할 때는 강도가 막 그렇게 세게 안 느껴져도 진짜 제대로 잘 먹으면은 이렇게 막 등통이 올 수 있더라고요. 보통에서 마름 갈 때 어떤 분들은 근력이랑 유산소 운동이 필수라고 하시던데 전 그렇게 하면 식욕이 너무 돌아서 밥이랑 디저트를 과식하게 돼요. 지금 차라리 식이를 빡세게 줄이고 운동을 하지 말아보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식욕이 덜 돌아서 오히려 군것질도 많이 줄고 몸무게도 더 잘 빠지는 것 같고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운동하면 살이 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식욕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른 몸은 음식도 적게 먹고 운동도 별로 안 하고 허약한 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체력을 기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느끼시는 게 저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는 단백질은 먹으면 근육으로 축적되거나 배출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잉여 단백질이 근육이 아닌 지방으로부터 체지방량이 증가할 수도 있나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 단백질은 근육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단백질 과자나 쉐이크 등을 과다 섭취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지방으로 간 건지 오히려 지방이 붙은 느낌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탄단지 모두 잉여는 다 지방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아요. 단백질도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딱 근육으로 가고 또 단백질이 근육으로 갈 때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탄으로 단백질만 먹는다? 그거는 그렇게 효과적인 근육 생성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을 그냥 과다하게 먹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자려고 누우실 때 그 시점에 공복감은 10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식사량을 좀 줄여봤더니 적응되어서 저녁에 소식하더라도 자기 전에 공복감이 크게 안 느껴져서 감량이 더뎌지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거의 배고프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뭘 먹어서 채워둡니다. 자기 전에 공복감이 감량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관찰해보세요. 배고플수록 감량이 되는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너무 배고프면 오히려 감량이 안 된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배고픔을 막 억지로 만들려거나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계속 잘 흘러가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오히려 먹기도 하고. 오늘 뭔가 아침에 식욕이 별로 없어서 건너뛰고 두 끼만 먹어야겠다 했는데 점심까지 괜찮다가 저녁 먹고 뭐가 자꾸 당겨서 군것질 하게 됐어요. 뭐 안 당겨도 일단 세 끼를 먹어야 하나 봐요. 아침 식욕이 별로 없어서 건너뛰고 맞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식욕이 너무 예민할 때는 시시때때로 막 배가 고픈데 또 끼니를 계속 챙기다 보면은 생각보다 별로 배가 안 고픈 때가 오거든요. 끼니 때가 돼도. 근데 그럴 때도 거르지 않고 먹어야 진정한 안정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험하셨으니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끼니를 챙겨보세요. 만약에 배가 너무 안 고프다 그러면 줄이는 건 괜찮은데 거르지는 말자. 저는 새끼 잘 챙겨 먹으려고 해도 중간 간식이 꼭 땡겨서 간식을 먹다 식사처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식사 사이 간식은 허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간식을 먹다가 식사처럼 되는 거면은 식사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간식을 먹는 게 전 나쁘진 않은데 간식이 식사가 되는 건 아니고 간식을 먹는 목적은 끼니 사이 시간이 좀 길어서 그러니까 요기만 살짝 하는 그러니까 배고픔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잠시 달래주는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식사처럼 많아지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식사를 좀 더 충분히 챙겨보시고 괜찮아지는지를 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새끼 양을 적당량으로 잘 챙겨 먹고 무엇보다 양을 줄인 이후로 소화가 너무 원활해서 몸이 정말 가벼워요. 다만 영상 보면 치팅데이를 가지셨는데 전 치팅을 하면 열심히 살 빼놓은 게 도로 다시 찐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치팅을 꼭 해야겠죠. 이 면지 터질지 모르는 내 몸.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제 앞에 이제 레퍼런스가 없었으니까 치팅데이를 꼭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치팅데이를 매주 한 번씩 갔던 그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먹으면 분명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맞춰서 치팅을 하는 게 저한테는 그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야 멘탈이 잡히니까. 그리고 멘탈이 잡혀야 식단데이 때는 확실하게 식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계속 대화를 많이 나눴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치팅데이 혹은 한 번씩 이렇게 많이 먹는 과식하는 날이 필요하다는 걸 필요성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식단을 하다가 오늘 식욕이 너무 좀 들끓는다. 그래서 좀 먹어줘야겠다. 그럴 때 그냥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 맞춰서 치팅데이를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규칙적으로 치팅데이에서도 뭔가 하고 안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마인드컨트롤 안 되고 그런 상황을 이제는 그게 자꾸 안 좋으니까 규칙적으로 했는데 여튼 치팅데이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꼭 규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제 생활하다가 힘들 때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식품 관련 영상이 너무 많이 뜨는데 액상 에사비, 핑크티, 청야수 등 이렇게 액상으로 마시는 식품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 이제 약간 마케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액상으로 먹는 거를 특히나 좀 더 주의하는 편이에요. 액상으로 먹는 것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붓기차 같은 것도 붓기 빼려고 먹는데 그 차 양 자체가 많아서 오히려 더 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증량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수분은 어차피 소변으로 나오는 거라 상관없지 않나요? 소변으로 다 안 나온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냥 다 나왔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대사가 안 좋아져서 그런지 먹는 만큼 배출이 안 됩니다. 그냥 몸이 퉁퉁 부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새 체중 신경 안 쓰고 드시는데 그래도 이 몸무게면 빼야지 하는 무게 있으신가요? 그거 이제 정해두진 않았는데 네, 몸무게보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49를 최근에 안 보다가 이번 주에 봤는데 49 정도가 되면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느낌? 그러니까 몸이 좀 퉁퉁 불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좀 가볍게 먹어서 다시 가벼운 상태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생각은 듭니다. 처음 다이어트하고 52kg였을 때 눈바디가 마음에 들었는데 한참 식증으로 고생하고 천천히 빼서 다시 52kg로 돌아왔는데 복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느낌이에요. 기분 탓일까요? 식증을 겪었다. 그러면 소화가 원활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몸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상태. 그래서 몸이 그냥 전반적으로 계속 부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52kg라도 어떤 생활을 해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눈바디는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을 좀 더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 포식증 했던 그 영향을 또 상쇄시키기 위해서 천천히 빼셨다는 거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계속 하셨다는 의미이겠죠? 그거를 계속 그대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